YTN 일용의 뉴스 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검찰 서부지검에서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방금 속보로 나온 건데요. 그 부실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내려서 수사 지휘하는 것도 아니었고 검찰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서 바로 배당했고 바로 수사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뭐 행동하는 자유시민, 뭐 법세련 이런 곳에서 쉼터 매입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사 결과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일단 윤명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하고 대구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로 하고요.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오늘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서 인천시 5개구 고3 학생들이 전원 곧바로 귀가 조치됐네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군의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그 미추홀구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건데요.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사 A씨의 제자와 그의 친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 강사 참 이 동선을 거짓말하고 직업도 속이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확진을 그 거짓말이 사태를 좀 크게 만든 예.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3 학생들이 다 등교했는데 인천 지역에서만 다시 돌아갔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안성에서도 고등학교 등교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네, 안성은 학생들이 확진자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확진자로 나온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인데 긴급 회의 후에 이제 내일부터 등교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사법이나 N번방 등의 법안들도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어떤 법안들이 있죠? 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인데요. 그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보안성이 취약할 뿐더러 발급을 받는 데까지 대략 10단계를 거쳐야 했고요. 그 PC와 모바일 플랫폼 간 연동성 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손가락 지문이나 예. 블록체인 등의 대체 기술을 사용해서 인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 또 송금하신 분들은 다들 겪었을 텐데 몇 번씩 이 마우스 집어 던지셨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깔아라 저거 깔아라 다 깔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뭐 재부팅하고 뭐 너무 좀 왜 우리만 이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거는 중요한 게 요금 때문에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거죠 우리가. 네, 그 요금 인가제, 그러니까 개정안의 골자는요, 그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건데요. 이게 기업과 시민단체 입장이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한 달에 이 정도 받겠습니다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였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인가인데 이제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바뀌면 정부 입장은 각 통신사가 자신들의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담합해서 올리려고 그럴걸요. 이런 생각에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뭐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는 과기정통부에다가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인가제가 통신사의 가격 담합의 주원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시민단체는 완전히
통신요금 인상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였다고 설명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시민단체들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인가제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한 이제 보편요금제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도 예.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 국민이 뭐 한 대씩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가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통신요금이.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 통사들이 많은 돈을 벌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란이 필요할 논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유튜브의 군청이라님께서 공인인증서 개발한 사람은 화장실 문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공인인식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지고 있죠. 지난해 언론이 들썩였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인데요.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범동 씨의 재판은 이제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제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재판에서는 조범동 씨가 대부분의 사건이 익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 검찰이 기소한 핵심 혐의, 그러니까 10억 원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얽힌 혐의가 이제 WFM의 자금을 빌려 돈을 갚은 내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WFM의 자금을 빌려 돈을 갚은 게 옳은 건가라고 물으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당시에 익성 측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익성 측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면 사실은 그 관련된 회사가 뭐 익성 것이다, 익성의 주인이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익성이 실소유주다라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조범동 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사실 최초 보도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실소유주였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코링크가 조범동 씨가 실소유를 하고 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 대부분은 이제 익성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의 증언에 기반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익성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을 좀 다루는 회사인데 코링크의 투자 결정을 대부분 익성의 임원들이 결정을 해왔다고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재판에. 예. 근데 이제 익성의 임원들은 조범동 씨가 사실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범동 씨랑 크게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예. 2017년에 정경심 교수의 돈을 유치하면서 그 정경심 교수의 돈을 대여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예. 조범동 씨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와 얽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야기한 거는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다. 네. 그래야만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그게 이제 익성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양측에 좀 주장이 예. 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는 지금 양쪽 의견을 다 취합했으니까 네.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간 금전 거래가 투자냐 대여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 예. 그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히 투자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아직은 상태입니다. 못했다. 네, 그 투자라고 입증이 되면 검찰 측 주장이 맞는 것이고 네, 대여, 그러니까 빌렸다고 하면 정경심 측 주장이 맞는 쪽인데 네, 일단 검찰에서 불리한 증거는 이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증서가 이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대차 계약서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그 투자 뭐 수익이 아니라 내가 이자를 돌려받겠다. 그 대차 계약서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 수익이나 큰 이득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네.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차용증이 발견된 네, 건데 맞습니다. 네. 검찰은 그 차용증은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겠죠. 네. 이제 구형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심공고만 있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주 부산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네요. 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1세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신종은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금품을 갈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걸로 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 최신종과 통신 기록을 했던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여전히 그 다른 사건은 좀 없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네. 지금 2명이나 피살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듣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정의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6석의 성적표를 받았고요. 심상정 대표는 스스로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출범 계획도 내놨고요.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한 분이죠.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혁신과제와 더불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예, 우선 당선과 더불어 원내대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이 그 조금 어려울 때 이 무거운 직함을 맡아서 책임감이 크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총선 결과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이기 때문에 예.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심상정 대표 임기가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조기 퇴진하겠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선거 책임에 대한 판단은 아니시고요. 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하시고 또 오랫동안 새로운 리더십 필연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실을 좀 능동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까, 새롭게? 전당대회는 지금 8월 말 이내에 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일단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겁니까? 순서가? 네네. 그러니까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쇄신과 세대교체, 지도체제 등 리더십의 혁신, 그리고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서 예. 8월 말 이내에 당대회를 개최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마련된 지도체제 등의 방안에 따라서 조기 당직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7일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혁신위는 이제 꾸려졌죠? 지금 혁신위원회는 전국위원들이 추천을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추천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혁신위원을 여성을 반 그리고 또 30%는 젊은 층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네네.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측면이고요. 저희 당은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 50% 여성 할당을 하듯이 혁신위원회도 그래서 이제 여성을 50% 할당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우리 활동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정의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토론회가 네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생기발랄한 진보 정당에서 뭐 낡고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다음에 정의당 스스로 뭐 거대하다고 착각하는 거대한 소수당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아픈 얘기인데 사실 좀 겁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닌데 예. 그동안 이제 정의당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평가이시고요. 예.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는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또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러한 비판들이 정의당의 쇄신과 혁신의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은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투톱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정미 대표 체제로 이어졌습니다만은. 네. 근데 새롭게, 이제는 노회찬 의원도 안 계시고, 심상정 의원이 중간에 간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주목을 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이 전당대회에서 뽑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쇄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그런 혁신과 쇄신을 새로운 리더십들이 가야 향후에 더 많은 심상정, 더 많은 노회찬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동적 대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1대 국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이런 비판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이 지지받고 박수 받았던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정의당의 판단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개혁해야 가는 데 있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정의당은 개혁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오고 있는 민생 위기를 시급히 함께 극복해 가야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김태년 대표는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방향과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극복 위기를 위한 협력은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야당에서 정의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파트너 20대 때 다른 당에서 청문회 있었을 때 반대하면은 안 받아줘도 정의당에서 반대하면은 그때는 이 정의당이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인사를 철회하거나 했단 말이죠. 그거는 네네. 일종의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개혁의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의 목소리가 예.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하. 인정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불러오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이십니까? 일단 저희 정의당은 일단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구심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입장인 거고요.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위안부 진상규명과 또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일본의 책임 추궁을 위한 시민사회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가 이 예. 문제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예,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오늘 자리에서는 이제 5.18 진상규명과 역사에 대한 모독을 방지하는 정치적 역할과 입법적 역할을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심상정 대표님이 좀 제안을 했는데 예. 조영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한 사건들이 40년이나 60년 동안 예.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또 국력 낭비이고 예.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정치 공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사의 불행과 질곡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답을 주셨습니다. 예. 여당 대표하고의 만남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들. 네네. 총선 직전에 정의당 청년 후보들이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보인 태도를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해서 이때도 좀 양쪽으로 욕을 좀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네네네. 예, 정의당에 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이른바 조국 그 사태에서 이제 정의당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예, 아주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도 할 말이 있었고 또 검찰에게도 할 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임명에 반대했다면 뭐 당장 어려웠을지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도 검찰에게도 할 말을 다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 어렵게 임명 찬성을 하고 보니까 누구에게도 할 말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져서 양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예,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또 저희 정의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21대 국회에 대한 포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에게 주신 9.6% 270만 명의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정의당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